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민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개념과 활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자료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대표님께서, 고객분들의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서 어려운 걸로 준비해라. 그래서 좀 나름 어려운 걸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원래는 제가 사례를 많이 준비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한 사례보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오시고 또 병원에서 오신 분들 사례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사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개요. 네. 그 프로세스 마이닝 그 전에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네. 기쁩니다. 네. 왜냐면은 그 프로세스 마인 연구를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는데, 네, 포항공대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들이 그래요. 포항공대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러니까 유학 갈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알스테 교수님, 그 뒤에 있는 여기 계신 교수님인데, 저 교수님이 저희 분야 제일 잘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한테. 가서 저기 뭐 한 6개월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흔쾌히 와봐라. 왜냐면 그 당시 아인토벤에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인토벤의 월드컵 직후여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나름. 그래서 월드컵의 혜택을 제가 좀 받았는데, 네, 그래서 갔어가지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3편인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졸업하고서는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다시 아인토벤에 가서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교수님이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 했는데, 포항다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는 느꼈던 게, 뭐 이렇게 잘하는데도 비슷하다. 어디나 이렇게 뭐 비슷하다. 약간 사람 비슷하다. 약간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근데 여기가 연구 성과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잘 나오는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약간 제 느낌으로는 이제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갔더니 이제 그 학생들, 교수님들의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본인의 영역. 그리고 이제 서로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있으면서 뭐 여러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 마이닝은 프로세스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네, 이렇게 연결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이 영역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사이언스가, 이제 저는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이제 산업공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것들, 경영학에서 했던 것들, 비즈니스 최적화 이런 쪽이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요즘에 통계랑 컴공과에서 많이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고, 그래서 원래 그 윌반드 알스트 교수님도 컴공과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프로세스에 관심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있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컴퓨터 공학자 랭킹이거든요. 랭킹 연구자 순인데, 보시면은 저기 이 위쪽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들어보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9등 하고 계십니다. 9등. 전 세계에서 9등 하시고 독일에서 2등. 원래 네덜란드에 계시다가 그 훔볼트 어워드라는 걸 받으셨거든요. 이게 약간 그 독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상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아인공대를 옮기셔서 그 독일에서 지금 2등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뵀는데 알스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독일을 옮길 때 아인공대에서 본인 건물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대요. 근데 아직 안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알스트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그 밀반더 알스트 그 데이터 앤 프로세스 사이언스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명예 센터장으로 오셔서 그 한 달쯤 전에 저희가 오픈 세러머니를 했었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알스트 교수님 학생들도 몇 명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독일에서는 그 기업 데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는 기업 데이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실제적인 연구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기쁜 게 그 이미영 교수님이 이때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미영 교수님이 좀 이따 들으시겠지만 강연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임용 교수님 앞에 강의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하시고요. 프로세스 마인 역사는 이게 1990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또 월드컵 시즌 그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뒤에 그 2004년, 5년, 6년, 7년, 8년 요 시기에 제가 있었는데 뭐 6년에서 한 9년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뭐 각종 그러한 분석 기법들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마이너, 휴리스틱 마이너가 이제 프로세스 모델 찾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직 마이닝, 이게 이제 제 전문 분야인데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IT 프리의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그 2000년대 뭐 중반부터 계속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툴이 한 40여 개 정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툴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P도 가지고 있고, 그 뭐 ERP 기업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이 툴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개념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 뭐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환자가 5명 있습니다. 케이스가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접수, B는 진료, C는 처치, D는 수납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A 접수한 다음에 C 수납하고 처치하고 그다음에 B 진료하고 D 수납했고요. 세 번째는 접수한 다음에 E라는 뭐 검사를 했습니다. 그 D 수납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A, B, C, D가 그러니까는 작업의 이름, 뭐 공정의 이름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존수, 존, 캐롤이 서비스를 제공해준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어느 시간에 누가 이제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찾는데 이제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 A로 시작했으니까 A로 시작하고 D로 끝나고요. 중간에 이제 B하고 C는 병렬, 그렇지 않으면 E를 한다. B하고 C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B를 먼저 할 수도 있고 C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의 기본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서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흐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환자 2,700여 명으로부터 이렇게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매우 복잡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원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를 한 이유가 저희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이었는데 저도 그때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 병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개선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전체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납 시스템에 가서 이제 수납 정보를 가지고 프로세스 모델을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전체 중에 이제 80%가 이제 이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지점이 변곡점인지 뭐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ASML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거기에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를 저희가 그렸던 건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과제를 했었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ASML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ASML이 큰 기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주식을 사는 걸 몰라가지고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ASML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SML에서도 그게 아인토벤에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뭐 디스커버리 있습니다. 표준 프로세스 찾는 것들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컨퍼런스 체킹, 실제 표준 프로세스 대비 실제 프로세스가 얼마나 다른지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티에 차트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다음에 뭐 트레이스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연구했던 분석했던 것들인데 이제 의료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알고리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 안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인덕티브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알고리즘 설명드리니까 표정이 좀 굳어지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ABDF, 뭐 ACDF 이렇게 흘러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간 것들이 있으면 지금 시간은 뺐습니다. 시간은 빼고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요,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 A, B, D 이게 순서가 좀 이렇게 섞이긴 하지만은 그 A, B, D라는 게 앞에 나오고요, 세 자리에. 뭐 아니면 A, C, D, 뭐 A, B, D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는 E, F랑 E, G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앞에 이렇게 세 개의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이러한 액티비티가 있다. 이 사이는 이제 시퀀스로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 앞에 세 개하고 뒤에 두 개 한다. 그 시퀀스 관계를 찾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런 관계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앞에 있는 걸 봤더니 네. A가 다 앞에 오거든요. 그럼 A가 다 앞에 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여기 B, D, C, D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시퀀스 관계. 그래서 A는 항상 반드시 앞에 오고 이 두 개 중에 네. 두 개가 이렇게 좀 섞어서 오고 그리고 나서 EG가 이렇게 온다. 네. 여기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뒤에 거에 주목을 해보시면요, EF랑 EG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뒤에 거에 주목을 해보시면, 네, E라는 거 다음에 F하고 G가 나옵니다. 그래서 E 다음에 F하고 G는 이제 시퀀스 관계 있다. 두 개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렇게 시퀀스 관계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스 관계를 다 찾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F하고 G를 보시면요, F하고 G를 보면은 F하고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XOR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F가 오거나 아니면은 G가 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F하고 G는 이제 XOR 관계다. 둘 중에 하나가 온다. 이렇게 관계를 찾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BD, CD를 보시면은 네, 요거를 보시면은 BD하고 CD는 요거는 그 패러렐 관계라는 건데요. 패러렐 관계라는 건데 여기 X와는 F 아니면 G 둘 중에 하나만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B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뭐 D가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B하고 C는 패러렐 관계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DB가 돼도 되고 BD가 돼도 된다. CD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DC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두 개는 패러렐 관계다.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BC 요거 지금 노란 걸 보시면은 요거는 다시 XOR 관계다. XOR 관계. B 아니면 C가 온다. B, C가 동시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뭐 XOR 뭐 이렇게 패러렐 관계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찾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요 다음 페이지처럼 그렇게 찾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전체 흐름을 갖다가 찾았던 시퀀스 관계, 패러렐 관계, XOR 관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왼쪽처럼 나온 그 트리 형태의 그러한 구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꿔주는 거 설명 안 드릴 건데 표정을 보니까 준비 안 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면 어떻게 이렇게 시퀀스 구조를 바꿀 수 있냐 뭐 그런 걸 연구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패트리 내시고 이 아래쪽엔 여러분 잘 아시는 BPML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마이닝이 지금까지 나온 그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표님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오늘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뮬레이션 연구도 저희가 2008년도에 그 연구 논문을 처음 썼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시뮬레이션 아이디어로 제일 처음 낸 것도 이제 제가 내긴 냈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는 컴공과 출신 연구원들이 많아서 시뮬레이션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시뮬레이션 하기 좋은 툴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이렇게 흐름을 찾습니다. A 다음에 B, C 가는 흐름 이런 걸 찾게 되고요. 그래서 구조를 찾는 거죠, 구조. 근데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 중요한 게 리소스가 중요하거든요. A를 누가 하느냐, B를 누가 하느냐, C를 누가 하느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작업을 갖다 누가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조직 모델을 썼어요. 그래서 역할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사람은 같은 역할, 이 두 사람은 같은 역할. 그래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모델을 찾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뭐 A에 대해서 웨이팅 타임이 얼마고 수행 시간이 얼마고 이런 것도 찾게 되고요. 근데 분기점이 있으면은 이제 분기점에서 디시전 룰을 찾습니다. 어느 경우에 A로 가고 어느 경우에 B로 가는지. 이렇게 조각조각 모델을 찾은 다음에 이것들을 합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마이닝 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적합도 분석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래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ABDA를 한 게 4070개. 그 다음에 ACTG, HFA가 24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하고 B하고 D하고 D하고 E를 하고 A를 했습니다. 이게 4070개가 있고요. 이 모델로 설명이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위에 세 개는 괜찮은데 여기 A하고 C를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C를 한 다음에 D나 G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H를 했습니다. HDF. 그렇게 한 게 23개. 그래서 봤더니 95% 정도만 잘하고 있더라. 오른쪽은 이제 54%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 모델이 있으면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숫자로 줍니다. 이게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점이 되고요. 문제점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은 실제 표준 프로세스에 안 맞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프로세스 마이닝 특징인데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셔서 그냥 간단히 보면은 뭐 하기 쉽다, 강력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에도 뭐 디스크립티브하게 그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노마티브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볼 수도 있고요. 뭐 액션하고 연결하고 프리딕티브하게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그 같이 협업했던 그 회사들인데 뭐 제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스 쪽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근 동향을 갖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선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비저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거, 뭐 그런 쪽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페어런시인데, 트랜스페어런시. 이게 이제 보이면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트랜스페어런시.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는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이제 머신러닝, 뭐 데이터 마이닝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예측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프로딕션. 그래서 ML/AI.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최적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언제냐면은 출장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출장을 와서 포항에 돌아가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 이해를 했는데 예상이 되시죠? 오늘 저기 집에 가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빌리티인데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선물. 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집에 안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자고 가라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 아내가 내일 사실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아내가 이제 자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뉘앙스 보니까 자고 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최적화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대 보시면은 이제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랑 했던 과제인데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가 워낙 복잡합니다. 한 600스텝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면은 이게 품질이 좋고 어떻게 생산하면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게 그 장비 간의 조합인데 이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SML 장비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율이 한 90% 이상 되고 중국은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뭐 100개 만들어서 30개 버리면은 그러면 한 30억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가 90 몇 개까지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데 근데 그 품질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장비의 조합이 어떠한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이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를 찾아서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제 어느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정보가 있으면 만약에 어떠한 반도체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간 적에 이제 좋은 장비로 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해서 이런 과제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하이닉스랑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페어런시인데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는 거. 이거는 그 은행에서 했던 사례인데 만기되는 적금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연장하는 경우가 이제 왼쪽이고 연장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 차이를 봤더니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한테 메시지 보낸 다음에 전화하는 게 뭐 4일 이내에 전화하면은 연장합니다. 근데 이게 8일이 되면 연장을 안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고객에서 오늘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내가 다시 전화를 해줬는데 그 전화한 게 30분 이내에 전화를 하게 되면 연장을 하세요. 근데 이게 4시간 정도 되면은 연장 안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연장을 하고 연장 안 하는지 그런 분석을 갖다가 저희가 해줄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커스터머 전이 맵 제가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을 써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객한테는 수요일 10시에 가입을 해야지 가입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인공지능을 합쳐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장비를 할당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할당하기 전에 언제 이전 공장이 끝나는지, 그다음에 다음 제품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예측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예측할 적에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피처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랑 인공지능 모델을 써서 예측하니까 이제 훨씬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후속 연구는 뭐냐면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최적화해서 할당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 뭐 그런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적화하는 쪽 그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댑터빌리티 쪽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하고 시뮬레이션이랑 합치는 겁니다. 이제 공장에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 복잡한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우선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제 어디가 왜 복잡한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부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부하를 낮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부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2주간의 부하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부하 예측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봤더니 6시간 예측은 잘해요. 4% 오차 하나요. 근데 하루가 넘어가면 오차가 이제 21%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으로 해서 예측 방법을 만들었더니 뭐 6시간 2.8%, 하루는 한 6% 내에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트렌드를 좀 예측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인데 이건 병원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병원에서 환자 이송 관련해 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뭐 하여튼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왼쪽에처럼 방법론을 좀 만들었고요. 분석하는 방법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안을 좀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D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어떤 대안이 최적인지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최근 트렌드인데요. 최근 트렌드. 최근에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갖다가 객체 중심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병원에 가면 환자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장비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흐름을 찾은 다음에 각각의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환자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의사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가더라. 장비는 뭐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은 이거 각각에 그린 다음에 이거 합치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브젝트 센트릭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오브젝트 센트릭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저도 이제 ICPM 학회가 지지난도에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호주에서 은행에서 사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들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사례 발표를 되게 잘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프로세스 마이닝 사례보다는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발표를 많이 안 하니까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거기 장표를 제가 몇 개를 보고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만든 자료 중에 하나가 뭐
뒤쪽에가 중요합니다. 뒤쪽에 사실은 제가 보기엔 뒤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A 뭐 GNAI, ML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같은 거 쓰셔야 되고 RPA 이런 거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OCR 같은 것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왼쪽에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표가 되게 저한테는 좀 되게 되게 임프레시브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자 프로세스 마이닝 합니다. 네, 여러분 과제를 하세요. 근데 그게 그쪽에서 하는 전체에 보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팀을 꾸리시고 회사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저기 그 스트래티직 플랜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별 프로젝트 하는 거는 30%밖에 안 된다. 근데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툴 쓰는 거, 툴의 서포트를 받는 거, 그건 10%가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조직 내에서 그 탑에서의 관심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보면은 이제 단일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는 잘 되는데 전사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탑에서의 관심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프로세스 마이닝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사내에서 확산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그 보고도 좀 많이 하시고요,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